이거 화면 네. 어, 어, 이뤄서 할 거지? 네, 이로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보시스템학과 20학번 장영준 그리고 김진호 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을 맞이해서 토너먼트 16강에 배팅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만든 건 시스템 만들고 시스템 짜고 환경 설정, 환경 세팅해서 코딩 짜고 있는 거는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시스템까지만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16강이 저희가 이거 뭐지?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에 16개 팀이 다 결정이 될 것 같아서 그때 16강 팀이 결정이 되면 그 16개의 팀을 가지고 1번부터 16번까지의 수를 중복 없이 할당을 시키고, 그래서 16개 한 이유가 저희가 그 해시값 트랜잭션 보면은 그 뭐지? 16진수로 나오니까 0부터 15까지 해서 그거 중에 하나 랜덤으로 받게 하려고 16개 팀으로 했고요. 그래서 할당 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패턴은 베팅 피는 고정된 값이고요. 그래서 베팅 피를 베팅팟에 보내면서 베팅에 참여하고 오직 한 팀에만 베팅할 수 있습니다, 룰이. 그리고 그 다음에 토너먼트에 진출한 팀은 매 라운드마다 각각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응되고 각각 트랜잭션에서 나오는 해시값에서 해시값 첫 번째 자릿수를 비교해서 더 크고 작음을 뭐지? 비교를 해가지고 승패를 가리고, 만약에 비기면은 같은 값이다 그러면은 차순위 자릿수를 비교해 나가면서 승패 가릴 때까지 가려서 16강 팀에서 승리팀 8개 뽑아서 8강 하고 8강에서 4강, 4강에서 결승까지 해가지고 최종 이렇게 과정을 반복한 다음에 최종 한 팀이 가려지면 최종 팀이 여기 1번에서 받은 1번부터 16번까지의 수 중에 하나랑 2번에서 베터가 베팅한 값을 비교해가지고 위너가 몇 명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위너를 베팅 팟에 있는 전체 밸런스에서 n분의 1을 해가지고 분배를 하고, 만약에 위너가 아무도 없다면 베팅 팟에 있는 밸런스는 이월돼서 다음에 그 사용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 승패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트랜잭션 해시값 있잖아요. 트랜잭션마다 트랜잭션 해시값이 값이 나오니까, 근데 랜덤 값이 뭐 0x하고 0부터 10까지 f까지 해서 16진수니까 그거를 랜덤 값 받은 거 첫 번째 자릿수만 비교해가지고 승리를 더 높은 숫자가 높은 팀이 이기는 걸로. 트랙에서 네. 누가 만드는 거예요? 네. 터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배터는 그냥 돈만 보내고? 네네 돈만 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러면 하나하나 트랙에서 누가 만드는 배팅 팟이 아닌 누가 만드는 그 관리자라고 일종의 관리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나머지 전부 다 관리자가 하는 거고, 네. 배터는 처음에 배팅하는 것만. 네, 오로지 그냥 베팅과 돈 받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누가 말씀하실까요? 먼저.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블록체인 옥션을 하려고 하는 정준호 이전욱 팀입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일단 평범한 옥션과 비슷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히트를 그 계좌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옥션을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희의 평범한 옥션은 일단 참여자 중 한 명이 이게 전체적인 오너일 수도 있고 그냥 새로운 참가자 중 한 명일 수도 있는데 시작과 끝 블록, bid increment, IPF 해시, exit 등을 변수로 삼는 걸 넣어서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highest binding bid는 처음에 첫 제시자가 넣는 금액이고 거래가 끝나면은 이 돈을 다시 제시자가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bid increment는 highest binding bid가 증가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이며 highest bid는 구매할 사람들이 넣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highest bid를 제시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highest bid에서 highest binding bid를 뺀 값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범한 경매와는 달리 저희는 히트라는 경우를 추가해서 이것이 이 열기가 경매를 좀 더 일찍 끝내고 이 경우에는 그 열기가 돈으로 추가돼서 사람들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처음에 그 거래를 시작한 사람이 maxit라는 변수를 넣을 때 사람들이 돈 추가를 할 때마다 히트가 추가되고 이 값이 maxit를 넘어가면 explode를 하고 비딩을 한 사람과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옥션을 시작한 사람과 하이에스트 비더가 이 히트를 반씩 나눠서 받을 돈으로 추가하는 식입니다. 이 히트는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설정하지만 증가치는 다른 사람들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가 시에는 랜덤하게 0부터 99까지 또는 new bid에서 highest bid와 bid increment를 더한 값을 뺀 값 중 작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 단위는 우선은 웨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highest binding bid가 1121, bid increment가 30, highest bid가 1970이라고 했을 때 먼저 highest binding bid만 넘었지만 bid increment도 보다 작고 highest bid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highest binding bid만 증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돈이 highest binding bid와 bid increment를 더한 값보단 크지만 highest bid보단 작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highest binding bid 더하기 bid increment까지만 highest binding bid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highest bid까지 넘기는 상황인데 이때는 highest bid 값도 저 새로운 금액으로 바뀌고 highest binding bid도 bid increment만큼 증가합니다. 현재 코딩 상황입니다. 저희가 솔리디티를 작성할 때
현재는 일단 컨트랙트와 스테이트, 이벤트 정도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옥션을 시작할 때 펑션에 들어가는 값들과 초기 설정 시 각각의 값들을 데이터에 넣는 식으로 일단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비딩 펑션도 아까 언급했던 내용들과 비슷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덜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직 디버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modify인데 일단은 조건문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고 구글에서 나와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서버 구현 관련해서는 우선 프라이빗 서버를 구현하고 저 명령어로 일단 구현 자체는 성공했지만 트랜잭션 마이닝을 통해서 코인베이스에 돈을 추가하고 각각의 다른 계좌들에다가 돈을 넣으려고 했는데 invalid 에러, sender 에러가 발생했고 그 이유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트러플을 사용해서 앱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언급했던 에러들을 수정하고 돌리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메타마스크에 연결해서 경매를 시작할 부분이지만 아직 앞부분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일단은 대략적으로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많이 통역을 해놨다는 거.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건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 박세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세현 종세이 블록체인 개론 1주차 주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주제 소개, 개발 환경 소개, 진행 과정,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주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솔리디티를 활용한 블라인드 경매를 만드는 것으로 입찰 과정이 프라이빗하고 수혜자가 경매를 시작하면 시간에 제한 없이 입찰이 이루어지며 이때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물건이 전달되고 수혜자에겐 해당 입찰가가 전달되는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경매라는 점과 경매와 블라인드를 접목하여 확정된 경매 시스템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경매를 키워드로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용하게 될 개발 환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비즈니스 로직을 스마트 컨트랙에 구현 가능한 솔리디티 언어를 사용하고 리믹스 ID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우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추후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 입찰자와 입찰 금액을 설정하는 숫자 초기 설정 과정, 그리고 입찰자를 확보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는 입찰 단계 과정, 입찰자가 입찰가를 설정하는 경매 진행 과정, 모든 입찰자의 입찰가와 시크릿 단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날짜를 선정하는 입찰 가격 공개 및 경매 확정 과정, 그리고 가장 큰 낙찰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수혜자의 지갑으로 전달하고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한한 입찰자에게 경매 물품을 전달하는 경매 종료 과정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블라인드로 경매가 이루어져서 가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짤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주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 경매를 진행하는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니저 같은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진행자가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개발을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이번 주부터. 네,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니까 매니저가 있는 걸 생각하는 거죠. 있는 거를 우선은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 보면 뭐 프라이버시 네. 한다는 게 경매자 매니저한테는 그냥 알려주는 거고 어째 저걸 때는 근데 서로 간에는 공개가 안 되고 매니저만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치하요? 그러면 슬라이드를 먼저 하고 치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진지하고. 아니 거기다 새로 보면 아, 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 음, 안녕하세요. 안소연 최하영주입니다. 저희는 이번 팀 프로젝트로 탈중앙화된 투표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첫 발표인 만큼 저희 프로젝트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과 이를 기반으로 설계한 D앱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 프로젝트 과정과 실행 계획, 가나시와 웹3.js 등 개발 환경 설정과 다음 발표 계획을 말씀드리며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중앙 서버 형태의 투표 애플리케이션 문제점입니다. 기존 중앙 서버 형태의 투표는 데이터베이스상의 조작 문제와 웹서버상의 소스 코드 수정 관련 이슈로 투표 결과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낮습니다. 이에 기존의 중앙 집권적 투표 애플리케이션 대신 앱을 블록체인상에 배포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인 보팅 D앱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노드들이 트랜잭션 기록과 코드를 공유하므로 데이터 조작 및 소스코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참고해서 공부했던 사이트들이고요. 전반적인 스키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리디티로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배포하고 프론트와 연결해서 투표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고 모든 투표자들이 후보자들의 이름과 득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전반적인 구조고 두 번째 사진이 사용자, 즉 투표자가 접하게 되는 화면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개발 환경 구축하고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한 후에 컴파일하여 블록체인에 배포하고 사용자가 컨트랙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현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발 환경 구축하고 크립토 좀비 등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후 투표 제약 사항과 요구 사항을 상세하게 결정해서 솔리디티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대선 이거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아, 그 채팅창으로 PPT 링크를 이제 받으려고. 네, 저희 화면 보는 거예요. 저희 정보시스템학과 방대성 정보시스템학과 이건우조 발표를 맡은 이건우입니다. 저희 조는 블록체인 베이스 로터리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핵심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해시 함수를 이용한 무작위 갬블이고, 그 이용자가 매번 코인을 넣을 때마다 이용자는 16진수의 랜덤 숫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랜덤 숫자를 해시를 한 뒤에 그 숫자가 7777으로 시작하면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 로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한국은 일단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를 맞추면 1등 당첨이 됩니다.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고, 미국 로또 파워볼은 69개의 숫자 중에서 5개를 맞추고, 그리고 26개의 파워볼 숫자 중 하나를 추가로 더 맞춰야 합니다. 숫자는 2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이 숫자와 비슷한 숫자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해시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일단 16진수 숫자가 7으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고, 해시 값이 77으로 시작할 확률은 16의 제곱분의 1, 해시 값이 777으로 시작할 확률은 16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던 확률과 비슷한 숫자를 따라가면 16의 5승, 결국 해시 값이 77777으로 시작되는 그런 값을 만드는 숫자를 얻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 준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금이 없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1대1로 운을 겨루는 게임입니다. A랑 B가 있고, A랑 B는 각각 똑같은 액수의 돈을 베팅합니다. 그리고 A랑 B는 각각 일정한 자릿수 이하의 단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A가 트럼프를 입력하고 B가 코카라는 단어를 입력했으면, 그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트럼프와 랜덤 인티저를 해시하고, 그리고 코카와 랜덤 인티저를 해시합니다. 그렇게 두 개의 해시 값을 비교해서 크거나 작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자가 발생합니다. 이 트럼프랑 코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결국 승리는 완전 운에 달린 요소지만 사용자가 자기 선택으로 인해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완전 운에 의지한 이 로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금이 필요 없는 1대1 갬블링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77777이 당첨된 사람이 나오면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터리 운영사가 네, 운영사의 돈이 안 모였는데 이제 네. 만약에 모이는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한번 우승자가 나오고 그러면 모인 돈이 완전히 싹 비워졌을 때, 그때 이제 새로운 이용자를 어트랙트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국의 로또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한 만큼 쌓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얼마 주는 것도 있지만 당첨이 되면 지금까지 쌓였던 걸 주는 경우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아, 그러면 확률을 좀 낮추고, 확률은 상관없이 현금이 네, 성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쌓였던 걸 몇 프로 주는 거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1대1로 하는 거? 네. 1대1로 근데 아까 거기서 랜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단어 선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랜덤을 뭐 그 전에 랜덤이 있지 않았어요? 아, 랜덤 인티저. 네. 이거는 이미 있는 걸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스마트 컴퓨터 안에서 네. 없나요? 스마트 컴퓨터를 랜덤 만들어서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제가 교수님이 모르시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뭐 그냥 해봐요. 근데 네. 실제로만 복권 갈 때 어려운 점이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테스트 오라니까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복권 같은 걸 때 어려운데 랜덤이 되게 어려워요. 랜덤 만들기 되게 어려워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제일 끝에 했던 게 네. 베리파이얼 딜레이 펑션, 베리파이얼 랜덤 펑션 기억나요? 그런 걸 써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복권이다. 그럼 복권 한 사람들 다 숫자를 뭐 자기가 그때 아무렇게 뭐 트럼프도 막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값을 다 모아서 해시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월 랜덤 넘버를 쓰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숫자는 그때까지 미리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면 내가 사기 전에 어떤 걸 누를 때 당첨 확률이 제일 좋은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해서 데리컬 랜덤 펑션을 쓰거든요. 네. 그걸 쓰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체인 링크 그냥 오라클 서비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을 읽어서 블록체인을 적어서 이걸 써서 그냥 랜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두 가지. 첫 번째 거 제목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나요? VR이고 Verifiable Random Function.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 랜덤. 네. 여러분들 시험을 안 봐가지고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시험을 좀 빨리 볼까요? 뭐, 예, 원래 계획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다다음 주쯤에 시험 보면 되지 않을까요? 원래 14였어요. 14였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류와 박래원 네, 안녕하세요. 이다 도너츠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있는 박래원 이호학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프로젝트는 이제 펀딩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쉽게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펀딩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크리에이터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나 소개를 이렇게 올려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복잡한 계정 생성 절차 없이 이제 메타버스를 연동하여 이더리움으로 간편하게 이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제 참고한 사이트는 바이미아 커피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크리에이터의 개인 소개 화면, 활동하고 있는 사진, 글 업로드 등을 하면 이제
그 후원자가 이제 커피 한 잔의 커피 값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하여 후원하고, 이제 후원하는 커피 개수와 메시지를 입력하고 후원 링크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영상을 활용하여서 일단 D앱을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단의 내비게이션 바에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메타마스크 계정의 주소가 표시되고, 그리고 오른쪽 박스에서는 상대방의 계정 주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이더 단위로 금액을 입력해서 이더를 송금하는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실행하면 잠시 뒤에 생성한 트랜잭션 블록이 추가되고, 트랜잭션이 생성될 때 전달된 값, 송신자, 수신자, 금액, 메시지, 타임랩스, 스텝스, 트랜잭션이 블록에 추가된 시간은 일종의 영수증으로서 온라인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할 때마다 왼쪽에 액티비티 카드가 리렌더링 되어 생성된 트랜잭션의 수신자 메시지 타임스탬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앱은 단순한 송금 기능과 트랜잭션 로그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기능만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의 경우는 구현이 간단하기도 하고 기존의 다른 앱들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 대상에게 일괄로 후원하는 기능 또는 정기 후원 기능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구현 가능성과 일정 등을 논의하여 다음 주 내로 추가 기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발 환경 및 기술 스택은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생각한 환경은 먼저 웹 환경에서 리믹스 IDE를 사용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테스트한 뒤에 로컬 환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에디터를 사용하여 트러플, 가나슈,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통합한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솔리디티로 작성하여 트러플 대시보드와 메타마스크를 통해 고원리 테스트넷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용자 UI 구현을 위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리액트를 사용할 것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프론트를 연동할 라이브러리로 이더 JS 또는 웹3 중에 하나를 골라 사용할 것입니다. 네, 협업 도구로는 현재 줌, 노션, 구글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종의 이부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라고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다들 잘 준비한 것 같고, 실제로 뭐 지금 준비한 게 작은 거라고 해도 실제로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거 빨리 끝나면 거기다가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늘릴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매 복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랜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 있다라고 치고 그냥 간단하게 구현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 없을 거고, 사실 경매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비밀성 유지하는 거 사실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거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보트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건데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보이는 걸로 해서 돌아가는 게 더 우선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돌아가는 걸 만들어 보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주간 발표라고 그랬는데 일주일에 2번 발표하거든요. 주간 발표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수요일 날 또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할 거 발표했고 수요일 날은 여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한 거 정도만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지 않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짧게 자주 보는 게, 아마 자주 안 보면 이게 볼 때 항상 그 전날 보통 여러분들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봐야지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할 테니까 일을.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업데이트 된 거 발표하면 될 것 같고 아마 하다가 또 약간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그렇죠. 네.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